이것은 거대한 격변의 서막이었다. 한국은 절대 이 사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 내부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뉴스가 연일 폭풍처럼 몰아치며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움직임을 개시하자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 국가들은 일제히 한국을 지지하며 강력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정부는 김재나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핵심 관계부처가 총망라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했다. 이들은 즉시 캄보디아로 향해 안전이 확인된 한국인 명단을 확보하고 구출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현재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이 무려 1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범죄 조직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의 끔찍한 사기 범죄 조직들로 인해 한국인들이 불법 감금되고 충격적인 고문 및 피해 사실들이 만천에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거대한 분노의 물결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처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군준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0여 건에서 1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22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30건으로 가파르게 급증하며 사상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에는 국내 민간 단체에도 매달 수십 건에서 30건꼴로 절박한 구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외교부는 불법 납치 및 감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는 비단 한국인만이 아니다. 무려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오고 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국가도 이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는커녕 자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거나 데려오는 일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강력하고 단호한 힘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겪고 있는 태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많은 태국인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데 한국의 이번 파격적인 움직임은 태국 현지 거의 모든 방송에서 긴급 속보로 보도되고 있으며 그들의 눈은 한국의 대응에 쏠려 있다. 태국 네이션 29 뉴스는 14일 캄보디아가 떤다. 한국 파병 및 원조 중단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국인 학생 22세, 이 캄보디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시신으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양국 간의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다. 태국 채널 3뉴스는 한국 대학생의 희생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강경한 대응과 자국 정부의 무기력함을 비교해 보도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군대 파견과 원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만약 캄보디아가 수사 공조 요청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군사작전을 통해 한국민을 강제로 구출해 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는 마치 10여 년 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던 과거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게 비유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최고원 의원은 지난 10일 활동하는 국제범죄 집단은 사실상 국제마피아 혹은 산적과 유사한 테러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여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 군경의 협조까지 얻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여 강경 대응의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이다. 이번 사건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 역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형태를 보였다.
그들 역시 피해자라고 강변했지만 국제사회는 바로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캄보디아가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으나 겨우 6건만 회신되었을 뿐 70%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공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 사기 산업이 팽창하면서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55억 달러, 한화 약 17조 9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결국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사기 범죄 조직을 소탕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38년간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총리는 가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며 경찰, 군, 세무공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 부패했으며 범죄 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경찰 관료층의 묵인 또는 노골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폭로되었다. 태국 네이션 29뉴스는 한국을 건드리면 캄보디아가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의 무시무시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100억 바트, 약 3,70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원조금이 끊긴다면 이는 캄보디아의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캄보디아 신발 수출 시장의 7위, 의류 수출 시장의 10위이며 외국인 관광객 약 2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데 한국이 특별 여행 주의보를 넘어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대규모 여행 취소, 캔슬 투어, 잡가 이어지면 캄보디아 경제 파멸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단호한 행동 이후 태국 내부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다. 태국 네티즌들은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많은 태국인이 헛되이 죽어갔지만 한국은 한 명이 죽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한다. 권력의 질이 너무나 다르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행운이었을 것. 조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부럽다는 격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들은 태국 정부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에 협력하고 태국인들의 탈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처럼 강경하게 자국민을 보호해달라는 동일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끌고 온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국제 조직을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 21조 원을 압류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한국군과 공조하여 소탕 작전을 펼치자고 나선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계속해서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라면 한국산 무기가 캄보디아를 응징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는 이미 캄보디아 국경 충돌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했다. 태국은 한국산 전투기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 중인 태국은 지난 8월 충돌 발생 시 F-16과 그리펜 전투기를 동원했으나 스웨덴 정부가 공세 의도를 침공 목적으로 해석하며 그리펜 추가 판매를 거부하자 태국은 그리펜 대신 KF-21로 눈을 돌렸다. 특히 태국은 한국산 KGGB 유도 폭탄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국경 충돌 당시 태국 F-16은 사거리 15km의 이스라엘 리자드 폭탄을 장착했으나 사거리 50km의 캄보디아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태국 공군은 사거리 70km에 달하는 KGGB를 사용하여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 이후 FA-50을 도입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KGGB를 패키지로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장에게 이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 의지를 물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당시 특임대가 투입되었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 구출에 청해부대가 투입되었으며 2023년 수단 무력 충돌 시 재외국민 철수 작전에도 성공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 타격 부대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영승 합참부장은 주저없이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가 전 세계 비수처럼 날아든 경고가 된 이 국제적 사태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국제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고 자국민을 무사히 구출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가 승리하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중대한 국제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의 후속 보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